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상반기의 첫 거래일 강한 갭 상승을 보여준 시장이었는데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보합권 수준, 약보합권 수준으로 2,600선을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도 소폭 오르면서 결국에는 890선을 터치했습니다. 자, 과연 종가까지도 890선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코스닥 900선도 이제 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시장은 이런 모습이지만 사실 양시장에서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팔면서 개인 투자자들만 오늘 양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역시 코스닥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어제 또 불을 뿜었던 에코프로는 오늘은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오늘 10%가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에코프로 BM도 한번 전고점 뚫어보자, 이런 시장의 분위기 형성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도 좋지만 이제 우리가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곧 다가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 아직 상승 출발하지 않은 종목들을 잘 골라야 오히려 우리가 안심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 종목들 저희가 오늘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오늘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투자 포인트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 많이 챙겨가시고요. 혹시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다.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생겼는데 그럼 어느 정도에 매수할까요? 목표가 어떻게 잡을까요? 이런 궁금증,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해법도 드릴 테니까요. 함께 참여하시면서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죠. 화요일에는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휴먼자산운용의 윤여민 이사, 그리고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에는 현장의 조합,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의 조합이 형성됩니다. 네, 뭐 그렇게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환장의 3명의 조합. 자, 그럼 두 분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하셨죠? 네. 재밌기만 하면 안 됩니다. 좋은 종목을 주셔야죠, 두 분 다. 네. 어떤 종목을 두 분이 준비되셨어요? 네, 일단은 좀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네.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어떤 종목인지 그러면은 두 분이 먼저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여민 이사의 픽은요. LG전자와 파이어링크, 서울옥션, 현대백화점, 삼성엔지니어링 이렇게 가져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 RBK그룹, 한국가구, 인텍플러스, 신성이엔지, 동진세미캠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보셨죠? 이 종목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뭐 매수가 목표가 궁금하다, 아니면 이 종목 가지고 계시면 이 종목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팔아야 될까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 좋습니다. 저희에게 주시면 두 분이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여민 이사는 대형주들을 좀 많이 가져오셨고 정태현 팀장님은 중소형주 위주로 좀 가져오셨는데 자, 그러면 먼저 윤여민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갈까요? 네, 첫 번째는 뭐 LG전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가 최근에 조금 더 코스피딱보다 좀 아웃퍼포한 점에서 봤을 때 또는 실적 시즌 관련해서 한번 좀 눈여겨볼 종목들을 좀 선별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시즌 폼을 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관련돼서 뭐 컨센서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매출액도 그렇고 뭐 컨센서스를 정말 다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올해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 올해 전체 실적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사상 최대를 좀 경신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은 뭐 2분기를 좀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일단 가전 관련돼서는 수요가 좀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프리미엄 시장 쪽에서 볼륨업에 대한 부분들 확실히 가전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존재감을 확실히 좀 드러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홈 엔터테인먼트 같은 뭐 H2라든지 뭐 이제 BS 비즈니스 솔루션 같은 사업 같은 경우도 수요가 견조하게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VS 사업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비이클 컴포넌트 뭐 이제 솔루션스에서 결국 이제 전장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돼서는 뭐 2018년부터 수익성 위주로 지금 어쨌든 수주가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사의 가장 큰 제가 볼 때는 실적을 끼칠 수 있는 좀 그런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는 우호적인 환율에 또 지금 상대적으로 실적에 우위가 있다는 점 여전히 저평가라는 점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윤여민 이사는 LG전자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은요? 네, 저는 첫 번째 종목이 RBK 그룹입니다. RBK 그룹? 네. 일단 우크라이나 관련주로서 재건 관련주로 일단 스타트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건 이제 뭐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전세를 보더라도 뭐 우크라이나가 유리하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러시아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거의 뭐 저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기정사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EU 같은 경우에도 이제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익, 여기 연 한 30억 유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조가 넘는 돈인데 이 이자, 그러니까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이제 복구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EU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복구 자금으로 쓸 수밖에 없는 자금들로 이렇게 뺏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자업자득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재건을 진행한 자금들이 이제 확보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프라 재건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런던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 회의 여기에서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뭐 차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우리나라 쪽으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앞으로 실제 어떤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새롭게 또 우크라이나 관련돼 가지고 부각된 종목도 있다라면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BK 그룹이 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 가지고 뭐 새로운 수혜주로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자회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RBK 그룹 역시 뭐 어김없이 땡으로 처음 스타트를 해주셨습니다. 자, RBK 그룹 봤고요.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 다음 종목은 뭐예요? 네, 두 번째 종목 파이오링크. 파이오링크.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솔루션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좀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하면서 좀 갖고 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데이터 센터, 뭐 AI 관련된 쪽 지금 상당히 좀 강한 테마로서 시장에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에 관련돼서 뭐 AI 같은 뭐 하드웨어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솔루션 쪽도 소프트웨어 쪽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래픽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효율성을 좀 최적화된 어떤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수출로서 여러 가지 좀 의미 있는 데이터를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일본 수출액 같은 경우는 한 84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5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2년은 2021년 대비했을 때 한 150% 성장했고요.
올해는 작년 대비했을 때 한 70%, 한 80% 정도 좀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이제 수출에 관련된 쪽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매출의 성장세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이제 신제품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HCI라고 하는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좀 장비나 이런 시스템을 좀 단일화하는 좀 그런 쪽에 제가 볼 때는 솔루션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순 자산이 상당히 많은데 여전히 저평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 상승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파이오링크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이죠. 두 번째 종목은 한국가구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가구? 네, 가구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좀 엉뚱하시는데 카카오콩 얘기를 할 거거든요. 예. 네, 그 초콜릿 이제 관련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이제 런던 선물 거래소에서 이제 카카오콩 9월 인도분이 톤당 2,590파운드를 기록하게 되면서 1977년 이후에 4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런던 선물거래소뿐만 아니라 뉴욕 선물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9월 인도분 가격이 톤당 3,348불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 최근에 이제 엘니뇨 관련돼 가지고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커피라든지 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호와 연관돼 가지고 카카오콩 가격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관련주로서 이제 한국가구 같은 경우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콩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연유가 이제 가나라든지 코트디부아라든지 아프리카 원산지 쪽에서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10월 달에 수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 중 이런 그 카카오 가격이 있으면 상승했고요. 이제 국제 카카오 기구 같은 경우도 이제 공급 부족량 전망치가 이제 14만 톤까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계속 6만 톤에서. 그래서 이런 연유가 있다 보니까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은 한국과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자회사가 있습니다. 재원 인터내셔널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프랑스라든지 그리고 독일이라든지 이쪽에서 초콜릿 원재료를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콩이 그 아시겠지만 초콜릿 원재료거든요. 땡. 네, 원재료입니다. 네. 카카오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한국 가구를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의 세 번째 종목 갈 텐데 세 번째 종목 서울옥션 가져오셨잖아요. 근데 유튜브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김젠 님께서 유튜브에서 서울옥션을 평균 단가 25,000원이고 비중을 50%나 가지고 계신데요. 이거 기다리면 올 수 있을까요? 25,000원까지? 라는 질문 주셨는데 이거 답변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비중이 좀 한 종목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좀 비중에 대한 조절. 근데 이제 25,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2만 원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결국 반등 시마다 좀 비중을 좀 조절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의심하지 않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 하반기부터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미술 경매에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특히 일단은 2분기 말부터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는 회복의 조짐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또 이제 6월 2일부터 지금 미술품, 상품 판매가 좀 시작이 어떤 부분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좀 매출이 한 90억 정도가 잡혔다는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반기 같은 경우는 미술 경매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좀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11월 달에 상당히 큰 이벤트가 좀 발생을 합니다. 4년 만에 홍콩에서 오프라인으로 미술품 경매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볼 때는 좀 적극적으로 이 회사가 좀 대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이 회사 같은 경우 또 이제 STO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좀 대장주로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토큰 증권 관련돼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느리지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뉴스플로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미술품을 담보로 한 뭐 대출이라든지 STO 시장은 분명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분명히 하반기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상황에서 지금 25,000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등 시마다 비중을 조절하는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울옥션 김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은 조금씩 줄여가자라는 2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좀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반등이 나오면 홀딩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예. 네, 반등이 나온다면 올라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디스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종목 소개해 주세요. 다음 종목. 이제부터 이제 IT 세 종목을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인텍플러스 말씀드릴 건데, 요건 이제 그 FCBJ 검사 장비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DDR5라든지 그리고 이제 HBM DRAM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거 확장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FCBJ 관련된 종목들도, 그러니까 반도체 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는 상황들이고, 그와 연관돼 가지고 바이오옵터가 먼저 움직이고, 최근에 기가비스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인텍플러스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만의 유니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기가비스라든지 인텍플러스의 장비를 독점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FCBJ 검사 장비를 독점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 장비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 FCBJ 검사의 필수적인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유니마이크론이 그 TSMC 향 그 FCBJ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H100 코어 패키징 FCBJ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FCBJ를 검사하는 장비를 유니마이크론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H100이라는 GPU를 검사하는 검사 장비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니겠지만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인텍플러스도 그렇고 기가비스도 그렇고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는 기가비스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단기간에 2만 원에서 3만 4천까지 올랐는데, 이거를 단기로 보시지 마시고요. 이게 어쨌든 2022년도 초반에 27,500원, 3만대 돌파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전고점이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가 패턴을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인텍플러스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겸손의형님께서 유튜브에서 투머치 토커 정 팀장님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다음 윤여민 이사님. 네, 현대백화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실적 시즌 관련돼서 지금 이제 컨센서스가 좀 상향되는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좀 추정치가 좀 상향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일단은 전망치 자체는 지금 한 637억 정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 자체는 좀 더 추가적으로 상향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일단은 지금 백화점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상향할 수 있는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6월에 특히 이제 뭐 대전 쪽에서 아울렛이 좀 재개장되면서 좀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면세점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그 매출 자체가 좀 적자가 좀 심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축소되고 있다는 점, 제가 볼 때는 이런 점에서 뭐 백화점과 면세점 자체가 둘 다 좀 아웃퍼폼할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여기에 또 진우수 자체가 좀 제가 볼 때는 1분기와 좀 유사하게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측면에서 2분기 실적 상당히 좀 제가 볼 때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하반기에 대한 어떤 실적 컨센서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면세점이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적자폭이 줄어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흑자로 좀 터닝을 한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뭐 면세점이 좀 다시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과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뭐 아웃바운드, 인바운드에 제가 볼 때는 관광객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여전히 저평가 구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대백화점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종목은 정태근 팀장님이 신성 ENG 가져오셨잖아요. 근데 유튜브에서 역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최은혜 님이 신성 ENG 지금 가격에 매수해도 되나요?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을까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그 매수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제 많이 오른 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대답은 일단 조정이 나오게 되면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라기보다는 분기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3,500원 돌파를 보십시오. 왜냐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3,50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전고점이 4,400원도 돌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전고점을 안 보고 전고점 아랫부분을 항상 설정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이 돌파가 되게 되면은 홀딩하는 방식으로 저는 매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 시, 그러니까 오늘도 한 3.5%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의 추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신 다음에 3,500원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쭉 가져가신 전략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리고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일단은 어쨌든 요 종목도 2020년도 말경까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돌아서주게 되면서 전일 같은 경우 대량 거래라든지 그리고 변동성 확대,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죠. 이런 것들이 상승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작정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매수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이 동반이 됐고 그러면서 또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에서 아시겠지만 클린룸을 선제적으로 건설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삼성 SI 관련돼 가지고 이제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양산하는 클린룸 이 R&D 개발 뭐 이런 것들까지 상당히 이슈까지 묶여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땐 그런 연유를 내 가지고 어제 이 양봉이 장대 양봉이 상승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식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봐지고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저는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는 이 매수에 동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을 딱 하다 보니까 이게 맞추셨습니다. 네, 질문을 드려야 시간을 잘 맞추시는군요. 자, 시청자분들 정태근 팀장님께 질문 많이 해주십시오. 자, 다음 윤여민 이사님의 종목 볼게요. 네, 다섯 번째 종목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기 민감주 쪽에서 봤을 때 좀 이제 화학, 뭐 건설, 철강 관련돼서 봤을 때 이 건설 쪽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제가 볼 때 대장주로 나설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모양새가 나오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최근에 좀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의 어떤 수급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좀 가장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단 2분기 봤을 때 영업이익은 지금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를 하면서 한 2천억 이상대가 좀 나온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뭐 분야를 봤을 때는 화공보다는 비화공 분야가 제가 볼 때는 좀 이익 기여도가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화공 분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주전 관련돼서 상반기에 조금 고배를 좀 많이 마셨는데 이런 부분을 좀 하반기에 다시 한번 제가 볼 때는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내 수주 목표가 12조 원인데 이런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선 화공 프로젝트가 어쨌든 수주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반기에 좀 어떤 기다리고 있는 프로젝트를 보게 된다고 하면 인도네시아 쪽에서 이제 페드2 EPC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인도라든지 사우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프라 쪽까지도 지금 경쟁 입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수주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는 조금 아쉬웠지만 좀 하반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건설 관련된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 신고가 흐름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확인해봤고 이번에 정태근 팀장님의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 종목도 IT 마지막입니다. 동진세미캠 말씀드릴 건데요. 네. 이것도 이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제 수혜주로서 찾은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파운드리의 이제 그러니까 그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으로 이게 상당히 좀 진심이 느껴지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나노 같은 경우에 이제 2025년이 되게 되면은 스마트폰을 시작을 해서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이나노와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의 ASML에서 만드는 EUV 장비와 연결시켜서 볼 필요가 있는데 ASML이 2024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하이 NA EUV 장비를 이제 출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하가 예정이 돼 있고 2026년부터는 대규모 양산을 좀 한다라고 하는데 요게 차세대 반도체 노광 장비로서 2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의 필수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뜬금없이 2나노를 한다를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장비가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서 일단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와 이제 또 동진세미캠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제 동진세미캠이 아시겠지만 포토레지스트 강광핵을 만드는 회사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이 NA EUV 장비에 맞춘 차세대 EUV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하반기부터 개발을 진행하게 되면서 2025년 상반기에 기술 개발을 완료를 하고 상용화를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이번 그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 포럼에서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2나노를 이제 2025년부터 하게 된다. 그러면서 ASML 장비를 2025년에 도입을 하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를 이제 동진세미캠이 이제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동진세미캠을 보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동진세미캠까지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릴게요. 자, 그러면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정리 좀 해드리고 시장 상황은 어떤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이은주입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휴일을 하루 앞두고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모두 파란불을 켜내면서 약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 하락한 2,59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24% 하락한 88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볼 이슈들과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오늘 갈륨 관련주들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이번에는 갈륨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앞서서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대응해서 지난 5월에 먼저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2차 제재를 놓고 갈륨과 게르마늄 등 이런 원자재와 관련된 수출 금지와 관련된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왔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다음 달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이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갈륨과 게르마늄은 컴퓨터 칩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이나 레이저 등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원자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갈륨 매장량이 23만 톤에 불과한데 그중에 80% 이상이 모두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외신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결정은 산업적뿐만 아니라 군사적 능력에서도 필수적인 기술을 통제하기 위한 글로벌 전쟁의 일환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하고요.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라이벌 관계가 추가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장 초반에는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네, 장 초반보다는 확실히 오름세가 조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RF 머티리얼즈가 5.84% 오른 13,23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IF가 3%대, A프로도 3% 상승 흐름 받아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스도 2% 오른 3,26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게르마늄 관련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앞서서 갈륨 관련주들에 이어서 조금은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르마늄 관련주인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동일한 수출 통제 품목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갈륨주들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르마늄이 갈륨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원인이 뭐가 있을까 확인을 해보니까 미국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게르마늄의 매장량이 8,600만 톤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중에서 미국이 40% 이상의 매장량을 확보하면서 현재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확인해보면 매장량은 미국이 세계 1위지만 중국의 게르마늄은 채굴 원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생산량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10년 동안 세계 게르마늄의 68.5%를 공급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최대 매장국이긴 하지만 1980년대 이 게르마늄을 국방 비축 자원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현재는 채굴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 관련주들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우리 시장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종목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DNF 있겠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오름세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2% 정도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히토류 관련주들 오늘도 장 초반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핵심 원자재 수출 통제 시작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미국의 IRA나 이 반도체 지원법 등 대중국 제재 강화에 중국이 히토류 통제로 맞불을 놓은 바 있었죠. 이 히토류는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컴퓨터 등 여러 분야에서 핵심 소재로 쓰이는 만큼 이 산업계 비타민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특히 전기차 등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연구 자석이 들어가는 제품의 수요 증가로 이 중국의 히토류를 쓰겠다는 기업이 늘고 있던 상황에서 지난 4월에 중국이 히토류 수출 금지 카드를 꺼내든 바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주들이 부각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이 수출 규제안과 관련된 이슈도 받아가고 있고 어제 미증시에서 리비안이 다시 한번 이 판매량 호조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다시 한번 부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RFS가 16%대 오르면서 4,8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화전자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 받아가고 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이 5% 그리고 대원화성도 4% 이상의 상승 흐름 받아가면서 모두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이은주였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들려드리는 설명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궁금했는데 아니면 가지고 있는데 때마침 어떻게 대응하지?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두 분이 가지고 오신 나머지 10가지 종목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윤여민 이사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큐브엔터를 시작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잉크 코리아, 토니모리, 유니셈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정태근 팀장의 픽은 아이패밀리 SC, 제주항공, 코롱인더, 삼보모터스, 세종공업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더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가운데,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더 있다.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앞서서 보셨듯이 활짝 열려 있고요. 그리고 샵 3772번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이어가야 되겠죠.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의 6번째 종목은 뭔가요? 네, 큐브엔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엔터테인먼트 섹터 지금 최근에 조금 주가는 좀 쉬고 있는 상황이 합니다만 2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 2분기 뭐 실적 컨센서스 상당히 좀 높습니다. 특히 2분기 매출 같은 경우 한 47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46억 정도. 뭐 사실 절대적인 수치는 크진 않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58% 성장하는 좀 급성장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여자 아이들이죠. 그다음에 B2B가 좀 컴백을 하면서 역대 분기 최대 앨범 판매량 한 130만 장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또 이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밀리언셀러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제가 볼 땐 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땐 주가에 대한 어떤 훈풍도 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동 판매량부터 좀 빠르게 좀 성장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상반기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앨범 판매량이 좋았고요. 결국 이런 측면에서 2분기부터 아무래도 제가 볼 땐 이런 여러 가지 있던 앨범 판매량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뭐 콘서트 여러 가지 좀 월드 투어 관련된 쪽으로도 추가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뭐 밀리언셀러 약간의 좀 우리가 말하는 좀 버프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은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종목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큐브엔터 6번째로 소개해 주셨고요. 내년이나 뭐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하나 소개를 해주셨네요.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6번째는요? 네, 6번째 종목은 아이패밀리 SC를 SC. 준비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고요. 최근에 이제 탈중국이 좀 진행된 화장품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 주가가 여전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NC 인터내셔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쪽이란지 그리고 국내 쪽의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흑자 전환에 대한 얘기가 좋은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화장품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북미라든지 그리고 일본 쪽이라든지 이런 매출 성장에서 뚜렷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CNC라든지 아이패밀리 SC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한 39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96% 정도 보이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아이패밀리 SC 실적 예상치가 나오기 전에 CNC 인터내셔널
이란 종목의 예상치가 나왔는데 요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전년 동기 되면서 2분기가 또 150%까지 성장이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왜 CNC를 봐야 되냐면은 그 CNC가 IPML SC의 로메인이라는 제품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NC의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IPML SC의 실적도 좋다라고 연결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만큼 제조를 많이 했다라는 그 연결고리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여서 2분기도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실적 줄어서 또 CNC라든지 IPML SC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심스럽지만은 이제 전고점 부분이 26,000원 돌파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신고가 영역에서 추적 매수가 가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이패밀리 SC 첫 번째 종목으로 6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이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네, 7번째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방산의 대장주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좀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섹터 중에 방산 섹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좀 대장주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뭐 작년부터 시작된 수주가 제가 볼 때는 2025년까지 실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급성장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사업부 매출 비중을 봤을 때 방산이 50%가 넘어간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주 프렌드 장갑차 같은 좀 제품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점유율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제가 볼 때는 위성 서비스도 좀 하면서 좀 우주항공 쪽으로도 제가 볼 때 사업이 추진 중이고 여기에 또 이제 대구조선해양까지 인수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해공을 모두 아우르는 좀 방산업체로서 지금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작년에 폴란드라든지 지금 뭐 이제 뭐 추가로 UAE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 쪽에 수출 계약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추가적인 계약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에 지금 수주했던 어떤 잔고만 해도 작년 말 기준으로 지금 거의 20조 원 가까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수주분이 좀 인도가 되면서 매출로 인식이 되는데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계속해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2025년까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7천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뭐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85% 이상 증가하는 그런 측면에서 주가는 좀 더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7번째로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7번째 종목으로 제주항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화장품 종목도 말씀드렸는데 뭐 네. 항공주도 마찬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성수기 거기다가 연말까지 보게 되면은 유가 하락, 뭐 환율 하락 이런 부분까지 연결시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항공주의 어떤 실적 가이던스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인데 대한항공, 진해영, 이제 제주항공까지 실적 가이던스가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예상 영업이익은 401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당연히 이제 예상치보다 상회를 하는 실적 전망치가 또 나왔습니다. 네. 2분기 때 생각으로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N차 여행이라 그러죠. 나가 또 처음 여행을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또 나고 계속해서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수 방문한 여행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6월달 같은 경우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일본 예약률이 9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해외로 나가신 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엔저 효과를 내서 많이 나가시는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동안 눌려있던 그 해외 여행 수요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올해 좀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제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 기대가 된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3분기만 하더라도 이제 LCC 중심에서 자본 잠식의 얘기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왔었거든요. 부분 잠식에 들어간 회사도 많았었고, 뭐 진해어 같은 경우는 완전 자본 잠식에 들어간기도 했었는데 작년 3분기를 기점으로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런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 때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 확충을 했었고, 그리고 작년 4분기부터 순이익이 흑자 전환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주항공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 다음 종목 갈게요. 네, 다음 종목은 하잉크 코리아 좀 말씀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IT 주변 기기를 좀 재배작을 하면서 좀 판매를 하는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보게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향 제가 볼 때 매출이 좀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애플향 주변 기기 좀 공급사죠. 지금 이제 B&T 인터내셔널 인수를 하면서 결국 이제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iOS 진영까지도 제품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IT 주변 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간편 결제 사업까지도 지금 진출을 하면서
사업의 영역 자체도 좀 확장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바로다라는 QR 코드 주문 시스템 사업을 지금 런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바로다 시스템을 좀 활용해서 지금 어쨌든 사업들 자체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커피에 반하다, 더 벤티 같은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이제 이런 바로다 시스템과 좀 이제 활용이 같이 좀 연계가 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뭐 푸드테크 기업과 제가 볼 때는 좀 연계를 하는 좀 그러한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뭐 간편결제 시스템에서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업종 자체가 뭐 커피뿐만 아니라 카페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식음료 쪽으로 지금 푸드 쪽으로도 좀 넘어오는 그러한 좀 사업의 영역 확장을 좀 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다가 지금 이제 모바일 오더 시스템으로 지금 이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 효율성 개선에 좀 특화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성장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잉크 코리아까지 종목 소개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다음 종목이요. 네, 8번째 종목은 이제 코오롱인더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코오롱인더도 좀 주가가 이제 좀 들썩이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날짜를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6월 20일 날 장대 양봉가 그리고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게 되면서 이제 그동안 잠잠했던 주가가 좀 들썩이는 상황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아라미드 소재 이제 하반기 증설이 완공이 되게 되면서 이제 하반기에 완공이 될 예정인데 이미 여기에서 생산될 물량이 70%가 이미 선주문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라미드 섬유 같은 경우는 뭐 광케이블이라든지 전기차 타이어 이쪽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어쨌든 뭐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생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거의 수혜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신사업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코오롱인더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기회가 좀 모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5G 광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이제 상용화를 위해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이쪽뿐만 아니라 이제 뭐 요즘엔 좀 잠잠하죠. 네옴 시트도 구성이 되게 된다라면 5G와 그리고 6G 연결시키는 이런 통신 사업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그 해저 케이블뿐만 아니라 5G 관련된 광 케이블 같은 경우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뭐 전기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공차 중량이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이 타이어 내구성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아라미드 섬유가 들어가게 되면서 좀 수혜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사업들이 앞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사업이 좀 활성화될 만한 기회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코오롱인더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9번째 종목 토니모리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화장품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뭐 섹터 전체를 보기보다는 종목별로 제가 볼 땐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토니모리도 하나의 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작년에 좀 국내에서 사업 구조조정을 좀 강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자회사 효율성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진정시키는 좀 어떻게 보면 극대화하는 좀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좀 실적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은 1분기 실적 상당히 좀 괜찮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상권의 매출이 좀 증가했던 부분들 여기에 좀 수출도 확대되고 자회사가 회복이 되면서 약간 턴어라운드가 좀 진행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5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흑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게 좀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방한 고객들 보게 된다면 중국보다는 아직은 뭐 어떻게 보면 일본, 특히 이제 미국이나 홍콩, 러시아 쪽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좀 매출이 좀 잡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중국 관련된 부분은 좀 하반기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1분기에 이렇게 좀 실적이 나왔고 2분기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이러한 좀 실적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분기에 영업이익 5억, 그다음에 2분기는 27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흑전은 계속 이어가고 있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5배 이상 좀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하반기도 좀 기대되는 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좀 화장품과는 좀 약간 다르게 좀 주가가 좀 아웃퍼폼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제 생각엔 좀 더 좀 상승 수 있는 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토니모리 봤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 바로 갈게요. 다음 종목은 삼보모터스라는 종목을 삼보모터스.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뭐 아시겠지만 현대차 그룹이 2분기 또 역대급 실적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 그룹과 연관되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뭐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4조 원,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3조 4천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대차 그룹 합산을 하게 되면 7조 4천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지난 1분기 때 폭스바겐이 원화 기준으로 영업이 7조 2천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만약에라도 폭스바겐이 만약에 제자리 걸음을 했다라면은 1분기 때는 도요타를 제치고 2분기에는 폭스바겐을 제치게 된다라면은 글로벌 1등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대단하다고 봐지는데 그에 반해서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주가는 정말 찔끔찔끔 정말 꾸역꾸역 올라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 쪽보다는 자동차 부품주가 주가 탄력성이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삼성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최근에 뭐 현대차향 쪽으로 250kW급의 로트 아세라는 부품을 또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내연기관차뿐만 아니라 친환경차 쪽으로도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기차 모터를 이제 전기차 모터 쪽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전기차 모터에서 안정적인 어떤 전력을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외관을 감싸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 모터 같은 경우는 배터리만큼이나 핵심적인 어떤 부품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말 그대로 부품을 공급을 하게 되면서 삼성모터스가 최근에 좀 급등이 있었고 중요한 것은 이제 전고점 돌파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유니셈 말씀을 유니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스크러버, 근데 유닛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판매하는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친환경 관련된 쪽에서 좀 트렌드를 좀 일으킬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카펙스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친환경 경영이 아무래도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카펙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증가하게 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이 회사가 제가 볼 때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지금 8.6세대 쪽에서 지금 OLED 투자에 따라서 칠러의 지금 공급이 하반기부터 좀 가셔야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뭐 사실은 반도체 쪽에서 어떤 수주의 어떤 감소가 좀 일어났던 부분들을 좀 디스플레이 쪽에서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일단은 뭐 지금 전방에 대한 카펙스 관련된 얘기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많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좀 내년 상반기까지 좀 이런 부분이 좀 지나게 된다고 하면 전방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좀 제가 볼 때는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좀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좀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 가지 좀 테마성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와 관련돼서 전통 소부장 중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박스권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맥도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니셈까지 봤고요. 정태근 팀장님 마지막 종목인데 네. 투머치 토커지만 조금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마지막 종목은 세종공업입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세종공업 두 가지 모멘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현대차가 이제 하이브리드 차용 배터리를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출시가 되는 하이브리드 차에 탑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전기차용 그 배터리 매지먼트 어셈블리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연결시켜 봤을 때 또 하이브리드 차용 배터리 개발에 대한 수혜가 된다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 쪽도 이제 모멘텀이 있는데 그 현대차 그룹이 이제 삼성 하만 출신의 인사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으로 내정을 했는데 이제 북미 시장의 어떤 북미 쪽에서 수소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의 어떤 상용차 판매라든지 수소 상용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이런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전기차가 상당히 많이 잘 팔리다 보니까 이제 북미 쪽에서도 수소차 관련돼 가지고 이제 또 본격적으로 이제 활로를 넓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수소 열전지 스택 부품용 금속 분리판을 만들고 있고 이걸 현대차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친환경 쪽으로 모멘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20초가 남으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이제 종목을 총 알려주셨는데 탑픽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만 딱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윤혜민 기자님. 네, 저 마지막에 좀 말씀드렸던 유니셈 탑픽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셈 주셨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저는 마지막에 말씀드린 세종공업. 세종공업. 네. 좋습니다. 자, 세종공업과 유니셈 오늘 두 분이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종목 더 많이 가지고 와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증시 파워텐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